장어 먹고 이 과일 먹으면 위장마비, 50년 보양 습관이 독이 되는 최악의 상그. 당신은 지금 장어구이를 독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당신이 믿어온 보양식 후 상큼한 후식이라는 습관이 당신의 소화기관에 화학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장어를 드시고 다음날 아침 혹시 뼈가 녹는 듯한 설사와 탈진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장어가 상해서가 아니라 장어의 영양분을 모두 독성물질로 바꿔버린 이 과일 때문입니다. 이 과일은 당신의 위장 효소를 멈추게 하고 기력 회복을 기대했던 몸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당신의 보양식 효과를 스스로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당신의 밥상 속 독을 걸러내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이 되는 밥상 상담소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식탁 깊숙이 숨겨진 건강의 배신을 파헤쳐드리는 전문 상담소입니다. 오늘 2회 상담 주제는 사계절 보양식의 제왕, 장어에 관한 것입니다. 장어는 고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시니어 세대의 기력 회복에 최고로 꼽힙니다. 하지만 저희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들은 이 완벽한 보양식이 한순간에 독약으로 변하는 끔찍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50대 후반 김모 씨의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장어를 먹고 난 뒤 겪은 구토와 맹렬한 설사, 그리고 전신 탈진 증세. 장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장어의 느끼함을 없앤다며 식후 곧바로 특정 종류의 새콤달콤한 후식 과일을 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새콤한 과일로 입가심하는 것을 상식으로 여깁니다. 이 상식이 당신의 소화기관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50년 습관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오해이자 보양식의 함정입니다. 이 특정 과일과 장어의 고지방 성분이 위장 내에서 만나면 장어가 가진 압도적인 영양분을 모두 독성물질로 둔갑시키는 파괴적인 화학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닙니다. 장어의 지방 성분과 이 과일의 강한 유기산 성분이 결합하여 우리 소화기관의 지방 소화 효소 작용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마비시키고 위와 장점막에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소화되지 못한 지방 덩어리가 소장과 대장을 휩쓸며 과도한 연동 운동을 유발하고 결국 극심한 설사와 위장마비 현상을 초래합니다. 장어의 영양분을 흡수하기도 전에 몸 밖으로 모두 쏟아내버려 보약을 먹고 오히려 몸의 기력을 앗아가는 보양의 배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당신의 보양 습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생명유지 가이드입니다. 왜 장어와 이 과일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그 화학적 충돌의 메커니즘과 시니어 신체에 미치는 끔찍한 영향을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3분 뒤 이 조합이 당신의 소화기관에서 어떤 끔찍한 일을 벌이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밝혀야 할 시간입니다. 장어의 모든 영양분을 순식간에 독으로 바꾸고 당신의 위장을 마비시키는 그 치명적인 상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희 상담소의 심층 분석 결과 그 범인은 바로 시니어들이 여름철 보양 후 가장 즐겨 찾는 후식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라는 이름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실 겁니다. 왜 하필 복숭아인가? 장어와 복숭아가 대체 무슨 상관인가? 복숭아는 달콤하고 수분이 많아 기름진 장어구이 뒤의 입가심으로 완벽하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실제 많은 식당과 가정에서 기름진 식사 후 매실이나 복숭아 같은 새콤한 과일을 내놓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적 상식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장어의 핵심 성분부터 다시 봅시다. 장어는 약 20%의 고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A, E 등이 풍부한 초고지방 식품입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주를 이루지만 소화기관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지방의 양이 매우 많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이 많은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담즙과 췌장 리파아제라는 효소를 분비하며 풀가동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소화 시스템이 총력을 기울여 지방을 처리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복숭아가 가진 강력한 유기산 성분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복숭아가 가진 새콤한 맛은 주로 시트르산, 사과산 등의 유기산에서 나옵니다. 이 유기산은 평소 적정량을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피로 해소에 좋지만 초고지방 상태인 위장 내에서 만나면 소화 시스템의 파괴자로 돌변합니다. 이 유기산은 장어의 지방 소화를 담당해야 할 췌장 리파아제 효소의 활성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담즙의 유화 작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소는 특정 산도 환경에서만 최적으로 작동하는데 복숭아의 강한 산성이
이 미세한 pH 균형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효소가 사실상 일시 정지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화되어야 할 장어의 지방 분자들은 소화액과 섞이지 못한 채 거대한 덩어리 상태로 위를 통과하여 소장과 대장으로 그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어의 영양분을 100% 흡수하기도 전에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화학적 충돌의 핵심입니다. 이 소화되지 않은 지방 덩어리는 장 점막을 공격하고 장은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독성 물질로 간주합니다. 장은 독을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 강력하고 급격한 연동 운동을 시작하고 체내의 수분을 장 내부로 끌어당겨 묽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겪는 극심한 복통과 물설사입니다. 따라서 장어와 복숭아를 함께 먹는 습관은 보양식의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소화기관의 급성염증과 마비를 유발하는 최악의 화학적 오작동입니다. 이 습관을 지금 당장 끊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번 보양식을 먹고도 몸을 해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장어와 복숭아의 성분 충돌이 왜 특히 소화력이 떨어진 시니어 세대에게 더 위험한지, 그리고 이 위장마비 현상이 의학적으로 어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치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장어 뒤에 어떤 과일도 함부로 입에 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장어와 복숭아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파괴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그 화학적, 의학적 충돌 과정을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소화기관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어가 가진 고지방 함량과 복숭아의 강력한 유기산이 충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충돌이 소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소화 불량을 넘어섭니다. 문제는 소화의 핵심 열쇠인 췌장 리파아제 효소에 있습니다. 장어의 지방을 분해하는 이 효소는 우리 몸에서 pH 7.0에서 8.0 사이의 약알칼리성 환경에서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의 주성분인 시트르산과 사과산 등의 유기산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장어 식사 직후 이 산성 물질이 대량으로 위장을 거쳐 소장으로 유입되면 소장 내 환경의 pH를 순간적으로 급격히 낮춥니다. 이 급격한 산도 변화는 리파아제 효소의 단백질 구조 자체를 변형시켜 활동 능력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킵니다. 효소가 멈추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공장의 핵심 장치가 과부하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셧다운 현상과 같습니다. 소화되어야 할 장어의 지방 덩어리들이 분해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장 속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장어의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이 원천 봉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화되지 않은 지방 덩어리, 즉 미분의 지질이 소장을 지나 대장에 도달하면 심각한 2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장은 이 고농도의 지방을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이를 독성 물질로 인식하고 몸 밖으로 긴급하게 배출하려는 방어 기제를 가동합니다. 대장은 강한 독성을 가진 지방 덩어리를 묽게 만들어 빠르게 내보내기 위해 혈액 속의 수분을 대장 내강으로 집중적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맹렬한 설사입니다. 이 설사는 물뿐만 아니라 몸의 필수적인 전해질까지 함께 배출하여 극심한 복통과 함께 전신적인 탈진을 유발합니다. 보약을 먹고 오히려 기력이 고갈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장어 마이너스 복숭아 조합이 특히 50대 이상의 시니어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소화 시스템의 노화로 인한 취약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의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미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복숭아의 유기산이 남아있는 효소 활동마저 정지시키면 장어 지방을 처리할 능력이 0에 가까워지는 소화방어 체계의 완전한 붕괴가 일어납니다. 또한 맹렬한 설사로 인한 급격한 탈수는 시니어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노화로 인해 체내 수분 보유량이 낮고 탈수에 민감하여 순식간에 신장 기능 저하와 혈압 변동을 유발해 심혈관 개통에까지 치명적인 무리를 줍니다. 장어 섭취 후 급성 탈진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바로 이 조합의 위험성을 입증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하루의 고통으로 끝날 일이 시니어에게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어와 복숭아의 조합은 보양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시니어의 소화방어 체계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장어를 보약으로 먹는다면 이 금기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장어의 영양분 흡수를 극대화하고 소화 부담을 최소화하는 황금 조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숭아를 대신할 안전하고 효과적인 후식 대안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선 챕터에서 장어와 복숭아의 치명적인 충돌 메커니즘을 파헤쳤습니다. 복숭아의 유기산이 장어의 고지방 소화를 방해하여 급성 위장마비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제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밥상에는 복숭아 외에도 장어의 보양 효과를 앗아가고 당신의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한국인의 식습관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상극식품들이 더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장어 섭취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소화방해 3대장을 추가로 공개하고 왜 이들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 위험성을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어의 소화력을 마비시키는 급냉 현상을 일으키는 찬 음료 및 빙과류입니다. 장어구이를 먹은 직후 많은 분들이 시원한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 냉면 등을 찾습니다. 입안의 기름기를 씻어내고 더위를 식히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이 행동이야말로 장어의 영양분 흡수를 막고 소화 불량을 초래하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실수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소화 효소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 즉 37씨 내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고지방 장어 요리를 먹은 직후 차가운 음료나 빙과류를 섭취하면 위장 내 온도가 급격히 1015씨 아래로 낮아집니다. 이 급냉 현상은 지방과 단백질 소화를 담당하는 효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극도로 둔화시킵니다. 효소가 멈추니 장어는 소화되지 않은 채 위장의 부담으로 쌓이게 되고 복통, 더부룩함, 그리고 소화 불량 증상을 유발합니다. 장어의 보양 효과는 0이 되며 몸은 장어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어의 핵심 영양소를 무력화하는 강력한 자물쇠인 고수산 성분의 채소와 주스입니다. 지난 회에서 언급했던 수산 성분은 장어와도 상극입니다. 특히 토마토, 자두, 시금치 등 수산 성분이 높은 채소나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장어의 핵심 영양소인 칼슘과 철분 흡수를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장어에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혈액 생성에 중요한 철분 등 귀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수산은 이 미네랄들과 만나면 불용성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장어를 통해 힘들게 섭취한 보양 성분이 수산 때문에 모두 몸 밖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고지방 장어는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그 결과로 얻어야 할 미네랄마저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보양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장어구이 후 새콤한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장어의 보양 효과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소화 시스템에 자원 분배 혼란을 주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장어를 먹을 때 밥, 잔치국수 혹은 냉면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보양식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숨겨진 적입니다. 장어와 같은 고단백, 고지방 식품이 위장에 들어오면 소화 시스템은 지방과 단백질 분해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밥과 같은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소화 시스템은 자원 분배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위장 운동 에너지가 탄수화물 소화에 분산되면서 가장 소화하기 어렵고 중요한 장어의 지방 소화에 필요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소화 효율을 낮추고 위장의 부담을 가중시켜 장어 섭취 후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장어는 장어의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른 탄수화물은 소량만 곁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장어를 먹을 때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복숭아, 찬 음식, 그리고 수산 성분은 이 소화 시스템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켜 장어의 효능을 도구로 바꾸는 최악의 상극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장어의 영양분 흡수를 극대화하고 소화 부담을 최소화하는 황금 조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숭아를 대신할 안전하고 효과적인 후식 대안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선 챕터에서 우리는 장어의 효능을 도구로 바꾸는 치명적인 상극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장어의 영양분 흡수를 극대화하고 소화 부담을 최소화하여 장어의 보양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안전하고 과학적인 황금 조합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장어를 안전하게 먹는 비법은 장어가 가진 고지방 성분의 소화를 돕고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촉진하며 위장 내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소화 시스템의 조력자, 생강과 마늘입니다. 장어구이를 먹을 때 생강채와 마늘을 곁들이는 것은 단순한 풍미 증진을 넘어선 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소화 보조 조합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작용과 함께 장어의 지방 소화에 필수적인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담즙이 지방을 미세한 입자로 쪼개는 유화작용을 도울수록 지방 소화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위액과 췌장액 등 각종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복숭아의 유기산이 억제하려 했던 소화 효소의 활동을 오히려 활발하게 만들어 장어의 고단백질과 고지방을 몸이 빠르게 처리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소화기관에 가속 페달을 밟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장어와 함께 먹어야 할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장어의 부족분을 채우는 쌈 채소입니다.
장어구이를 쌈 싸먹는 전통적인 방식 또한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깻잎과 상추 같은 쌈 채소들은 수산 함량이 매우 낮아 장어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깻잎은 장어의 부족한 비타민 C와 식이섬유를 보충해 소화를 돕고 철분과 칼슘까지 풍부하여 장어의 영양을 보완합니다. 깻잎의 페릴 알데하이드 성분은 장어의 비린내를 잡고 식욕을 돋우는 부가적인 효과도 뛰어납니다. 안전하게 미네랄과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후식 대안입니다. 복숭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복숭아의 유기산이 위험하다면 어떤 과일로 입가심을 해야 할까요? 장어 섭취 후에는 지방 소화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소화를 돕는 천연 소화제 역할의 과일이 최적입니다. 바로 배입니다. 배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인 인버타아제와 옥시다아제가 함유되어 있어 천연 소화제로 불립니다. 또한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위벽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기름진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가장 안전한 후식 대안입니다. 혹은 파인애플과 키위도 좋습니다. 이 과일들에 함유된 브로멜라인과 액티니딘은 단백질분해 효소로 장어의 단백질 분해를 도와 위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단, 위장이 예민한 분은 소량만 드십시오. 네 번째 황금 조합은 소화 온도를 유지하는 음료의 선택입니다. 찬 음료는 소화 효소의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따라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음료를 선택해야 소화 효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보리차 또는 숭늉은 위장 내 소화 온도를 유지하며 기름진 입안을 정리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또한 미지근한 매실차는 매실의 피크르산 성분이 위장 활동을 돕고 소화 불량을 해소하는 데 탁월하여 복숭아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음료입니다. 이 네 가지 황금 조합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장어는 더 이상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위험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기력을 진정으로 보충해주는 완벽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오늘 다룬 장어와 복숭아의 성분 충돌에 대한 시청자들의 흔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오늘 독이 되는 밥상 상담소에서 다룬 장어와 복숭아의 충격적인 상극 조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심층적으로 답해드리는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답변들은 당신이 장어 섭취 후 가질 수 있는 모든 오해와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숭아 성분이 들어간 가공식품, 예를 들어 복숭아 통조림이나 복숭아 맛 젤리도 위험한가요? 생과일보다 유기산이 덜하지 않나요? 답변입니다. 네, 매우 위험합니다. 복숭아 통조림이나 시판되는 복숭아 맛 음료, 젤리 등 가공식품에도 복숭아 특유의 유기산 성분이 상당량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가공식품은 보통 한 번에 많은 양을 빠르게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과일보다 더 많은 양의 유기산을 짧은 시간에 위장에 투입할 위험이 있습니다. 생과일이든 가공식품이든 장어와 같은 고지방 식사 직후 복숭아 성분이 들어간 모든 형태의 음식과 음료를 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어와 복숭아 조합이 유독 시니어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젊은 사람은 설사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시니어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는 소화 시스템의 노화로 인한 취약성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도 물론 극심한 설사를 겪지만 시니어는 다음과 같은 삼중고를 겪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의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복숭아 유기산의 효소 마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둘째, 노화로 인해 체내 수분 보유량이 낮고 탈수에 매우 취약합니다. 맹렬한 설사로 인한 급격한 탈수는 심장과 신장에 순식간에 과부하를 줍니다. 셋째, 위장 기능 회복 속도가 느려 장염이나 2차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에게 하루의 고통으로 끝날 일이 시니어에게는 응급 상황이나 장기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레몬즙을 장어에 뿌리는 것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레몬의 시트르산도 강한 유기산인데 복숭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입니다. 레몬즙은 소량 사용할 경우 괜찮습니다. 차이는 섭취 시점과 양에 있습니다. 레몬즙을 장어에 뿌리는 것은 조리 과정이나 식사 중에 향을 더하고 식욕을 촉진하며 소화액 분비를 돕는 역할이 주가됩니다. 양 자체가 극히 적어 소장 내 pH 환경을 급격히 바꿀 만큼의 유기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복숭아는 식사 후 입가심을 위해 다량의 과육을 한 번에 섭취하기 때문에 복숭아의 강한 유기산이 대량으로 소장 요소 환경을 덮쳐 리파아제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어 식사 후 소화에 좋다는 매실차를 마시는 것은 안전한가요? 매실도 산이 많은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네, 매실차는 장어 후식으로 안전하고 매우 권장됩니다. 매실에도 유기산이 있지만
복숭아처럼 지방 소화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이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실의 주요 유기산 중 하나인 피크르산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 소화불량 해소에 탁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실차를 미지근하게 마셔서 위장 내 소화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매실차는 소화 효소 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5번째 질문입니다. 장어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지 말라는 옛말이 현대에 와서도 유효한가요? 답변입니다. 네, 과학적으로 여전히 근거가 있는 유의해야 할 조합입니다. 장어와 돼지고기는 모두 고지방 식품입니다. 이 두 고지방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에 지방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시니어는 소화 효소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고지방 식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소화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주어 복통, 더부룩함, 그리고 설사 위험을 높입니다. 화학적 충돌은 아니지만 소화 기능적 부담 측면에서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옛말은 현대에도 유효합니다. 오늘의 독이 되는 밥상 상담소 2회 상담이 여러분의 보양 습관을 더욱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한국인의 상식 속에 숨겨진 독을 찾아내어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 국민 반찬 계란 프라이. 그런데 계란을 이렇게 먹으면 영양분이 90% 파괴되고 탈모와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바뀝니다. 당신은 오늘도 계란을 잘못 먹고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계란 섭취 시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조리 방식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도 독이 되는 밥상 상담소를 찾아주십시오. 오늘 독이 되는 밥상 상담소 2회에서는 보양식의 제왕이라 불리는 장어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상극, 복숭아의 위험성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기름진 음식 후 새콤한 입가심이라는 습관이 우리의 소화기관을 어떻게 마비시키고 보양 효과를 도구로 둔갑시켰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보양을 위한 최종 점검과 실천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3가지로 명확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보양식의 효과는 조합에서 결정됩니다. 장어의 고지방 성분은 소화효소의 섬세한 활동을 요구합니다. 복숭아의 유기산이 위장 내에서 지방 소화효소의 활성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담즙의 유화작용을 방해하여 장어의 영양분 흡수를 막고 소화되지 않은 지방 덩어리를 만들어 설사와 위장마비를 유발합니다. 이 조합은 보약이 아니라 화학적 소화방해 공작입니다. 둘째, 시니어는 위장마비의 위험성이 극대화됩니다. 소화효소 분비와 위장 운동 능력이 저하된 50대 이상의 시니어에게 이 상극조합은 단순한 설사를 넘어 극심한 탈진, 급성 위장염, 그리고 심혈관 계통에까지 무리를 주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합니다. 장어를 드실 때는 소화 예비력이 없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안전한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정답은 생강과 배입니다. 장어의 보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안전한 황금 조합은 생강채, 마늘처럼 지방 소화를 돕는 조력자들입니다. 후식으로는 복숭아 대신 소화 효소가 풍부하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배를 선택하십시오. 잘못된 습관 하나를 버리고 과학적인 황금 조합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보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은 선택이 아닌 장기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어 당신의 소화기관과 몸의 기력을 지키십시오. 저희 독이 되는 밥상 상담소는 매주 여러분의 밥상에 숨겨진 또 다른 독을 찾아내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과학적이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 지금 이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더 많은 시니어와 가족들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의 생명선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여 그들의 보양 습관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증, 혹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위험한 음식 조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상담 주제를 정하는 데 큰 자산이 됩니다. 매우 중요 고지사항. 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의 견해이며 의학적 소견이나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상담을 예고해드립니다. 다음 영상 예고 국민 반찬 계란 프라이. 그런데 계란을 이렇게 먹으면 영양분이 90% 파괴되고 탈모와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바뀝니다. 당신은 오늘도 계란을 잘못 먹고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계란 섭취 시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조리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충격적인 조리법의 비밀을 다음 주에 파헤칩니다.
다음 주에도 독이 되는 밥상 상담소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